네, 안녕하세요. 마칼럼니스트 박상현입니다. 오늘은 술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술은 종류도 많고 그 내용도 워낙에 방대해가지고 어떤 얘기를 드릴까 고민하는 차에 이것만은 꼭 아셨으면 하는 술이 어떻게 빚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걸 알고 나시면 앞으로 술을 드시거나 혹은 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아는 척 하시기 아주 좋은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에는 어느 나라든 술의 신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디오니소스라는 술의 신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술의 신 그러면 디오니소스를 꼽죠. 뿐만 아니라 술을 먹는 모든 민족에게는 뭐 인도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그리고 또 북유럽에도 있고 술의 신이 다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왜 술이 신의 영역이었냐? 사실은 인간이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뭔가를 바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술이었고 술을 항상 빚어서 신에게 바치는 하나의 이렇게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신에게 술을 바치고 난 다음에는 인간도 맛을 보기 시작하죠. 근데 술이란 게 어떻습니까? 알코올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이제 취하죠. 취한다는 것은 우리를 옥죄고 있던 이성으로부터 이렇게 풀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내면서 뭐 노래도 하게 되고 춤도 추게 되고 이런 약간 일탈의 어떤 그 분위기에 빠져들게 되죠. 신에게 술을 바치고 신에게 바쳤던 술을 인간이 즐김으로써 어떤 일탈의 즐거움을 누리는 이 과정이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축제의 기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문학적으로는 이렇게 술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인간은 과연 언제부터 술을 마셨을까? 이랬을 때는 인간이 과연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에도 술을 빚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죠. 자연계에서 과연 술을 빚는 발효 현상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보니까 요즘도 가끔 취한 동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나무에서 어떤 열매를 쪼아 먹었던 새들이 갑자기 취해가지고 날다가 어디 이렇게 건물에 부딪히기도 하고 술에 취한 원숭이들이 막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이런 그 이해 못할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도대체 왜 이러나 이렇게 보니까 술이 취했어요. 도대체 근데 술을 어디서 마셨지?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막 기원을 찾아가다 보니까 자연계에서도 발효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알코올이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알코올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보니까 열매가 가지고 있는 당분이 자연스럽게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과 결합해서 알코올로 만들어지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알코올은 1%에서 2% 정도밖에 안 돼요. 알코올 도수가 굉장히 낮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계속 먹다 보니까 이게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도 마찬가지로 구석기 시대에 신석기 시대에도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발효를 통해서 술을 마셨을 것이다라고 미루어 짐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술이 도대체 어떻게 빚어지는 것이길래 자연계에서도 발효 현상이 일어나는가? 술이 만들어지는 것은 첫 번째 재료는 당이 있어야 됩니다. 설탕 같은 그런 단 것이 있어야 되고 이 단 것을 알코올로 변화시켜주는 효모가 있어야 됩니다. 이 당과 효모가 결합하면 자연계에서도 발효 현상이 일어나는데 발효의 과정에서는 이제 둘이 만나면 에틸알코올, 오늘날 우리가 이제 알코올 혹은 술이라고 부르는 성분이 만들어지고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가스가 나옵니다. 이것을 이산화탄소라고 하는데 여러분 맥주, 샴페인 이런 거 생각하시면요. 탄산이 있죠. 이 탄산이 바로 발효 현상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남아있는 이산화탄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과 효모가 만나면 이산화탄소와 알코올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당이죠. 그런데 이 당을 어떻게 얻느냐는 거죠.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게 되는 술의 종류에는 우선 대표적으로 포도로 만드는 와인이 있죠. 근데 포도로 만드는 와인은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지는 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와인을 만드는 유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품종의 포도들은 굉장히 당도가 높습니다. 이걸 당도를 측정하는 단위를 브릭스라고 하는데 와인을 만드는 포도 같은 경우에는 약 20에서 25 브릭스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냥 먹는 포도, 우리나라에서 먹는 대표적인 품종이 캠벨 같은 품종. 캠벨 품종은 한 13브릭스 정도 됩니다. 이 포도에는 또 포도 알갱이 주변에는 이 당을 발효시키는 알코올 효모가 저절로 붙어 있습니다. 술을 만드는 것은 아주 쉬운 것이 그냥 포도를 수확해서 으깨기만 하면, 그리고 그냥 두면 자연스럽게 포도가 가지고 있는 당과 효모가 결합해 가지고 술이 만들어집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발효다. 그래서 단발효라고 합니다. 포도는 따자마자 바로 술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곳에서만 와인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곡물은 좀 달랐어요. 곡물은 한참 저장해 두고도 술을 빚을 수 있습니다. 먼 곳으로 이동을 해서도 술을 빚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곡물로 술을 만드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문제는 당을 어떻게 얻느냐 말이죠. 여러분들 이제 맥주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맥주의 원료는 보리죠. 보리는 달지 않아요. 보리를 이렇게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 그대로 두면 싹을 틔웁니다. 보리가 발화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보리가 발화를 하게 되면 보리가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이 전부 당으로 변하게 됩니다. 굉장히 달게 됩니다. 달아지게 됩니다. 발화한 보리를 우리나라 순 한글로는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단어입니다. 엿기름 혹은 엿질금이라고 합니다. 단술을 만들거나 단 음식을 만들 때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발화시킨 보리, 엿기름이나 엿질금으로 단 음식을 만들어 왔던 거죠. 대신 유럽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맥주로 만든 겁니다. 탄수화물을 당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보리는 싹을 틔워야 된다. 이 과정을 당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당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에 효모를 인공적으로 첨가해 주거나, 혹은 공기 중에 그냥 두면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이 붙어가지고 발효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맥주는 와인과는 달리 한번 탄수화물을 당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효모를 개입시킴으로써 알코올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라, 그래서 단행 복발효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와인과 맥주가 어떻게 빚어지는지 이제 아셨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과 일본 같은 나라들은 보리로 술을 빚는 것이 아니고 주로 쌀로 술을 빚죠. 보리는 발화를 시키면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합니다. 근데 쌀은 발화를 시켜도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쌀로 술을 빚으려면 어떻게 쌀의 탄수화물을 당으로 만들 것이냐? 바로 탄수화물을 당으로 바꿔주는 효소가 개입돼야 됩니다. 당화 효소라고 하는데, 이 당화 효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당화 효소가 있으면 쌀의 탄수화물이 당으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효모를 넣어주면 발효가 진행되죠. 그래서 쌀로 술을 빚을 때에는 당화 효소와 알코올 발효 효모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은 마찬가지고 일본이나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 당화 효소와 알코올 발효 효모 두 가지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 바로 누룩입니다. 곡물을 쪄서 이렇게 형태를 잡아가지고, 찐 곡물을 형태를 잡아가지고 공기 중에 두면 그 공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이 곡물을 먹이 삼아서 번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번식하면 자연스럽게 여기서 탄수화물을 당으로 만들어지는 당화 효소와 당을 알코올로 발효시켜주는 발효 효모가 동시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술을 빚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누룩이라는 거죠. 이 누룩의 역할이 필요하고, 어떻게 좋은 누룩을 썼느냐에 따라서 술맛이 달라지는 겁니다. 탄수화물을 당으로 볶아주고 이 당을 다시 또 알코올로 만드는 두 번의 복합적인 과정을 거친다라는 의미에서 병행 복발효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술이 빚어지는 방식은 와인처럼 단발효가 있고, 맥주 같은 단행 복발효가 있고, 쌀로 술을 빚는 병행 복발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쌀로 술을 빚는 것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발효주들은 도수를 아무리 술을 잘 빚어도 20도가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술들 가운데에서는 고도주가 있습니다. 알코올 도수가 굉장히 높은 술들, 위스키, 꼬냑, 브랜디, 이런 술들은 알코올 도수가 어떻게 됩니까?
50도가 넘어가죠. 50도가 넘어가는데 그럼 이 50도가 넘어가는 것은 어떤 술이냐면 증류주라고 합니다. 증류주는 뭐냐면 발효주를 한번 끓여서 얻는 술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막걸리를 끓여서 증류해서 얻는 것을 소주라고 하죠. 소주가 얻어지는 건데 우리식의 어떤 이 소주꼬리를 통해서 증류의 원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선은 가마솥에 막걸리를 붓습니다. 막걸리에는 약 15% 정도의 알코올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15% 정도의 알코올을 제외한 나머지 85%는 뭡니까? 물이죠. 그냥 물입니다. 물이 끓는 온도는 100도입니다. 100도인데 알코올이 끓는 온도는 78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가마솥에 담긴 막걸리를 막 끓이면 누가 먼저 끓을까요? 바로 술이 먼저 끓어요. 끓으면 기화가 되죠. 알코올 성분은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면 위에 뭐가 기다리고 있죠? 찬물이 담긴 함지박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체가 알코올 기운이 올라가다가 이 차가운 바닥을 만나게 되면 다시 액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리를 통해서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데 이렇게 얻는 술이 바로 소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류는 물과 알코올이 끓는 점이 다른 것을 이용해 가지고 끓는 알코올을 먼저 얻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증류주는 소주, 그리고 중국의 대표적인 증류주는 백주, 그리고 와인을 끓이면 꼬냑, 맥주를 끓이면 위스키, 이런 식으로 이제 전 세계의 증류주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술들은 발효주, 증류주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술을 드실 때 이것은 이렇게 빚어졌구나라고 알고 드시면 술을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술을 빚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마칼럼니스트 박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Go!